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행꿈사TV 경매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주인이 사망을 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저희 이제 행부 1기에서 얼마 전에 낙찰받은 물건인데 집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도 수배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할 대상도 없고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명도를 끝냈을까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2017 타경 4783 사건 번호에서 알다시피 2017년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속인이 돌아가시고 이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상속인들이 생기고 법적 분쟁이 있다가 결국은 경매가 진행됐던 물건인데요. 경기 군포시 삼본동의 레미안 하이어스, 군포 삼본동, 삼본 신도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레미안 하이어스 좋은 아파트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바로 그 삼본 신도시를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12층에 1202호 로얄동의 로얄층,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자는 행부 1기 핫바님이신데요. 닉네임 핫바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신 분인데 그동안은 주식 투자만 해오시다가 경매를 통해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자 제 경매 방송, 유튜브 방송을 들으신 거죠. 듣고 곧바로 행부 1기를 신청하셨던 분이신데요.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보시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큰 환상은 없으셨고요. 경매를 통해서 100만 원이라도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의견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 물건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4평 대형 평수죠. 그리고 당시에는 삼본 신도시가 좀 조용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삼본 신도시까지 상승세가 번질 것이고 그리고 상승세 초반에는 중소형 아파트가 치고 나가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이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도 크게 뜰 것이다. 한번 붐업이 일어나면 중소형 평수 아파트가 1, 2천만 원 뛸 때 대형 평수 아파트는 5천만 원 1억씩 뛰죠. 그걸 한번 노려보자 라는 취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애 첫 입찰이시다 보니까 낙찰받을 가격을 쓰지 말고 한번 행운을 바라면서 써보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법정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8억대 이제 초중반 정도를 써보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입찰 법정에 가보시니까 한번 욕심이 나셨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받은 금액을 한번 써달라라고 해서 당시 이 물건의 시세가 9억 5천 이상, 거의 10억, 이 정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아직 대형 평수라 인기가 없고 3본 신도시가 조용한 상황이니까 한 7, 8천만 원 싸게 사는 선에서 낙찰을 받아보자. 그래서 8억 8천만 원대를 썼죠. 그랬는데 아쉽게도 2등이 8억 3천만 원대를 쓰는 바람에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낙찰을 받고도 뭔가 좀 불안하셨는지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되물어 오셨던 그 물건인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이 대형 평수가 인기가 없고 아직은 3본 신도시가 조용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 다음에 있었죠. 이 명도 문제인데요. 이 명도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추정은 사전에 여러 군데에서 그 조짐이 좀 보였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데 관리비 미납 540만 원. 2019년 7월 달까지니까 저희가 입찰한 10월 달쯤에는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입니다. 공용 부분만 미납 중.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공용 부분, 전유 부분 구별할 줄 아시죠? 그래서 낙찰자가 이 관리비 미납금을 떠안는 것들은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떠안게 되는데 공용 부분만 따로 미납한다. 이런 일이 잘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언제냐면 집이 공실이어가지고 전유 부분, 그러니까 전기세나 그 수도세 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과금들이 그런 세금들이 거의 사용량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공용 부분만 미납 중 이런 식으로 미납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도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겠구나 공실이었겠구나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들인데요.
현 소유자는 망서승환. 이상하죠? 보통 누군가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을 소유자로 칭하지 망서승환을 망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돌아가신 분을 소유자로 칭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대리인 변호사 백록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상속인데 상속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일어났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구나.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진행하는 거구나. 이런 식의 것들은 변호사인 저희들은 금방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돌아가셨고 그리고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했고 그러면 명도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추정이 가능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번 색연필을 꺼내볼까요?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여기 보십시오. 상속한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2017년 7월 5일인데 그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비속들, 그다음에 배우자 직계 비속들이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누구죠? 사촌인의 친인척, 혈족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순위권자 포기하고 2순위권자가 포기하게 되면 3순위 형제 자매부터 4순위까지 가게 되면 사촌 이걸 다 수배를 해가지고 송달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를 저희가 걱정하지 마셔라. 저희가 다 보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입찰을 했었죠. 과연 저희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서류들을 열람을 좀 해보니 저희 루트를 통해 연락을 해보니 상속을 포기했는데 그 포기했던 그 특별 대리인 이거를 진행했던 대리인이 이제 변호사였고 그 변호사를 그 저희 이제 인적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연락을 또 해보니까 이 내막을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문 뺐는데 나름대로 이제 큰 덩치의 물건 몇 개가 남아 있을 거다. 가져도 몇 개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런 식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리인이 알아서 처리를 한다 해도 그 말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사순위 상속권자들이 갑자기 이의를 걸고 나오면 그거 되게 비싼 거였는데 그 당신들이 임의로 처분했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이니 건조물 침입이니 형사 고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집행을 명도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사비 좀 아끼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어중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이 정 변호사의 솔루션 해법을 말씀드리면 꼼꼼한 조사를 통해서 요건이 갖춰졌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면 과감하게 문을 따라 이게 정 변호사의 솔루션인데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요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과감하게 문을 따자라고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납부한 지 이틀 만에 무혈 입성을 했지요. 과감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깔끔하게 명도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정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첫 번째로는 문을 따고 들어갈 때는 혹시나 추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분쟁을 고려해서 동영상을 꼭 촬영을 해야 된다.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사진을 조작했네 만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문을 따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증인을 확보를 해서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문을 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두면 분쟁 처리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에 남아있는 동산들이 있으면 꼭 물목, 품목을 작성해가지고 보관하고 동영상으로 꼭 촬영을 해둬야 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거기에 무슨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금두꺼비가 있었는데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에 이런 증거들을 마련해놔야만 뒤탈이 없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쇠공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다음에 경비실 또 아저씨를 대동해서 증인 2명을 확보한 다음에 문을 땄지요. 이 이외의 증인은 저희 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영 처리를 했습니다.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 봤더니 동산 물목입니다. 그래서 동산 물목을 꼼꼼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놨죠.
옷걸이 2개, 뭐 거울, 수납장, 뭐 화병, 액자 뭐 이런 것들 꼼꼼하게 리모컨 4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그다음에 뭐 거울, 뭐 옷걸이, 수납장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죠. 그래서 저기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오랫동안 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은 좀 지저분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깔끔하죠. 잘 뭔가 좀 잘 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바닥 지저분한 것들은 한번 쓸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냉장고가 큰 게 남아 있었는데 보니까 다들 치워놓은 상태,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됐구나라는 것들 짐작할 수 있었고 옷장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붙박이 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탁자, 그다음에 이 쇼파 이런 것들, 쇼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브랜드랍니다. 저희 직원이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쇼파가 딱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처리해도 된다라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지 맞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소파를 쓰는 집에 그림을 걸어놨다. 이 동양화는 굉장히 비싼 동양화가 아닐까 싶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 추상화틱한 게 무슨 피카소가 그린 듯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비싼 무슨 동판화 같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것도 그냥 평범한 가격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좀 아쉬웠죠. 그리고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말로만 듣던 아파트 황토방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방 하나를 연세가 이제 사시던 분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좀 건강을 위해서 황토방으로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집이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횡재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명도를 이렇게 수월하게 끝냄과 동시에 이런 부수적인 전리품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명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레미안 하이어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9억 5천 10억 정도의 이제 시세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뭐 적게는 한 7, 8천, 많게는 한 1억 정도 싸게 산 꼴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잔금 납부한 지 한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시세가 지금 13억 정도. 물론 이제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집입니다만은 저희도 로얄동의 로얄층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13억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그거와 견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8억 8천 거의 이제 8억 8천 9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서 4억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물건이 돼버린 거죠. 그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경매를 통해서 100만 원이라도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근데 무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4억까지도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비업의 한 줄 조언 두 번째로는 문을 따고 들어갈 때는 요건이 갖췄음을 확인해야 된다. 꼼꼼하게. 그렇지 않으면 주거 침입과 건조물 침입죄로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형사 합의니 뭐니 뭐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준 조건으로 뭐 1,0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지급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이 사위 1,200만 원 아끼려다가 이렇게 과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유회수해소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따고 들어갔을 때요 명도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점유회수해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점유를 강제로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강제로 침탈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비록 경매 낙찰로 소유권을 뺏겼다 하더라도 점유를 뺏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유를 침탈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점유 회수해소를 진행하게 되면 한 8, 9개월 후에는 100이면 100 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유를 다시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명도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통해서 다시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금방 끝내려고 했다가 그래서 속전속결로 명도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점유 회수해소를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명도가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그동안에 이제 대출이자니 뭐니 그런 비용 부담들 고려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산들을 처리했을 때에 동산들의 그 처리에 대해서 남의 걸 함부로 처리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건을 갖췄을 때만 문을 따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산 품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증인들 확보해놓고 동영상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놓고 문을 따야 한다. 그렇습니다. 경매에는 뭐든지 어중간하게 알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워서 자기만의 특수한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알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희 이제 행꿈사 아카데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다고 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행복한 부자 3기가 얼마 전에 모집을 했는데, 얼마 전이 아니군요. 오늘이군요. 오늘 또 10분 만에 마감이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는 이제 경매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전망을 또 하고, 여태가 부동산 전망 방송을 많이 기다려 오셨었죠, 여러분들요. 조만간에 한번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전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선구안도 갖고 있고, 그리고 경매는 뭐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이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매력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경매를 통해서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벌써 4억. 그다음에 또 하나 물건을 또 받으셨거든요. 송도의 물건을 받았는데, 송도도 조만간 뜰 것이다. 빨리 받아두자라고 해서 받아놨는데 벌써 1억 몇천만 원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개월 안에 벌써 4, 5억 정도의 차익을 벌어내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신 거죠. 이분은 그동안 주식 투자만 해오다가 경매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 저희 행꿈사 카페에서 이렇게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약칭 행꿈사 카페에서 저희와 함께 행복한 부자를 한번 꿈꿔보시자고요. 지금 당장 가입하셔서 행복한 부자 컨설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과정이 있으니까, 유치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있으니까 행복한 부자의 마인드를 하나 둘씩 다져가면서 고급 기술들도 배워가시면서 꼭 행복한 부자의 꿈을 꿈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부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차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